이게 구글 주식 한 주라고 치고 주식 분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구글이 20대 1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주가가 7%까지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주식 분할이 뭐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했을까요? 주식 분할이란 용어 뜻 그대로 주식을 분할한다는 거예요. 즉 주식을 쪼갠다는 거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액면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주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액면가와 시장가입니다. 이 액면가에서 액면을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마와 얼굴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나이를 말하기도 하죠. 보통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면 액면가가 좀 낮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늙어 보이면 너 좀 액면가가 있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 뜻을 화폐에 그대로 가져오면 액면은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은 액면이 100원이고 1000원짜리 지폐에 적혀있는 액면은 1000원이죠. 이게 액면입니다. 이 개념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시장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죠. 우리가 MTS에서 흔히 보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가가 바로 시장가입니다. 반대로 액면가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지폐도 이 액면이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 액면이 변하지 않죠. 이 액면가도 똑같아요. 즉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 회사 주식 한 주에 이 가격이야 라고 정한 가격이 액면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30만 원으로 상장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에너지솔루션이 정한 액면 가격은 500원이에요. 즉 LG에너지솔루션의 한 주당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누가? LG에너지솔루션이. 즉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한 주식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모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00원짜리 주식을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암표랑 똑같은 거죠. 콘서트표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표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액면가는 그대로 있는데 시장가는 인기가 많아질수록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한 주만 사는 것도 손이 드드드들 떨려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액면가를 낮춰서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주식 분할을 시행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액면가를 쪼갰으로써 액면 분할이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의 개념이 없어져서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식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A기업 주식의 총 발행 주식수는 10개, 시장가는 한 주에 100만 원, 액면가는 1000원인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죠. 근데 이 기업이 10대1 비율로 주식 분할을 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 비율을 액면가와 시장가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액면가 1000원을 10대1 비율로 나누면 100원이 되죠. 즉 1000원짜리 주식 한 개가 100원짜리 10개인 주식으로 쪼개지니까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주식을 한 주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식 수가 10개로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100만 원 주고 사야 됐는데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짜리로 바뀌었으니까 이 시장가도 10대1 비율로 나눠져서 한 주에 10만 원이 됩니다. 즉 액면가와 시장가는 모두 변했지만 10배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여전히 똑같죠. 하지만 우리의 체감상으로는 예전보다 좀 싸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100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면 주식이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도 10대1 비율로 줄어들지 않나요? 라는 그런 좀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가총액을 어떻게 구하죠? 현재 주가의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와 총 발행 주식 수 둘 다 변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듯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가총액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 구조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주당 가격이 낮아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매수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변하는 건 없는데 기업은 왜 주식 분할을 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주식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가를 낮춘다면 소액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풍부해지죠. 거래량이 많아지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주식 분할을 하면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 주식의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글이 주식 분할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에도 2대1로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2014년에 실제로 2대1로 주식 분할이 시행됐는데요. 당시 구글 CEO가 주식 분할을 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주식 분할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구글이 어떻게 2대1로 분할을 했냐면, 기존 보통주 한 주를 보통주 한 주와 의결권이 없는 한 주로 분할하고, 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한 주를 나스닥에 상장시켰어요. 그러면 구글 보통주 한 주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한 주를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러면 기존 대주주들이 갖고 있던 이 보통주가 귀해지면서 지배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럼 이번에 구글이 분할을 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바로 첫 번째였는데요. 실제로 구글 CFO가 더 많은 사람이 알파벳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주식 분할을 결의했다라고 말했어요. 뭐 진짜 이유는 임원진들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이유가 진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덤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 주에 약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안 하면 너무 비싸긴 해요. 자, 그러면 구글이 주식 분할을 하면 구글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참고로 구글은 구글 이름으로 된 주식은 없어요. 대신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알파벳이라는 주식을 매수하면 구글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안에 구글이 속해 있기 때문이죠. 알파벳 주식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C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즉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알파벳 B는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으로 상장되지 않아서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건 클래스 B는 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대1로 분할을 한다고 했으니 알파벳 A와 C 주가에 적용해 볼게요. 주식 분할을 하기로 발표한 날이 2월 1일이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알파벳 A를 기준으로 한 주당 약 330만 원이 넘는 이 알파벳 주식을 20대1로 나누면 한 주에 138달러, 즉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알파벳 A와 C 주가는 한 7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서 C도 비슷하게 아마 변할 거예요. 참고로 주식 분할 진행 과정은 주식 분할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거래 정지 기간을 갖고 나서 다시 바뀐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주식 분할 비율이 적용되는 그 가격 기준은 거래 정지가 되기 하루 전날 장이 마감된 후 나타난 종가입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주주 기준일을 7월 1일로, 주식 배정일을 7월 15일로 잡았는데, 그러면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적용되겠죠. 하지만 주식 거래일에 따라서 6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그 분할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도 구글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 주식 분할을 한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볼게요. 2020년에 애플과 테슬라도 주식 분할을 진행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발표 이후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구글도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기업과 주주 입장에서 모두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소액 주주들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분할은 보통 호재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죠. 당시 엄청난 유동성 장세이기도 했고 주식 분할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실적이 잘 나오냐에 따라 구글의 주가 방향이 결정되겠죠. 네, 여기까지 주식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단순히 주식 분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글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구글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구글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유튜브 광고 수익보다는 클라우드 매출에서 정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혹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아직 구글의 주주가 아니라면 이번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꼭 구글이 아니더라도 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는 만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